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벌써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모시단 대사가 오늘 1시경에 인천공항 제2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이죠,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Actually, there was insurrection committed against him. And he is the one who has suffered from a coup d'etat.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은 내란을 벌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is treatment is a gross abuse of power and persecution. 현재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감옥 속의 모든 그런 민주당의 트리트먼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It violates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그것은 국제적 인권 침해입니다. This should not happen.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They should release him.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시단 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셨죠? 그야말로 이게 메가톤급입니다. 완전히 핵폭탄입니다. 과연 이 모시단 대사가 말이죠, 아무리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무언가 미국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한 1분 분량의 이야기인데요, 나머지 모시단 대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시단 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침투해 있고 이들은 수차례 선거에 개입하며 부정선거를 조장해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배후를 추적해내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겠다,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런 메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아주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지금 내란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은 불법이고 이는 국제적 인권 침해로서 미국 정부와 유엔에 제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던지는 선언이자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현재의 현실을 말이죠, 쿠데타를 규정한 역사적 선언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모시단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에게 열 향해서 한 말은 말이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도파민이 아주 핵폭탄급이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것이,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 쇼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방송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모시단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말이죠, 저도 한 이틀 뒤에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여러분들 보이시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회에서 말이죠.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감사원장을 30여 차례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됐을 때에 국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핵 소추는 소추로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어떤 내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과한 느낌은 있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를 하고 파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분명히 말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국회 채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무슨 내란이냐? 자,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1장에 보면은 말이죠, 내란의 죄가 있는데요. 내란이라는 것은, 자,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내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느 지역에서 말이죠,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국헌은 국가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이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선포했지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자, 국회에 와서 말이죠, 이렇게 군인들이 진입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아니지만은 국헌을 문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이죠,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이고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하다, 과하게 됐다 그러면 직권남용의 죄는 대통령 퇴임 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내란 특검을 해서 내란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왜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국가의 일부, 전부 일부, 뭐 전라도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 이것이 내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내란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국어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내란 나오죠.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민주당과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말이죠, 11월 29일 날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국정원 검찰에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해버리니까 당신 일하지마, 윤석열 대통령 일하지마, 이렇게 민주당에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 말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이죠, 헌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자, 대통령 일하지마, 특활비 전액 삭감, 일부도 아니고 말이죠, 감사원 검찰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 일 못하도록 손과 발목을 다 잡아버렸는데 어떻게 대통령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있고 말이죠. 비상사태가 국무회의를 거쳤다 안 거쳤다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는 직권 남용의 죄는 될지언정 그 절대로 말이죠.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란은 바로 내란도 아니고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고 탄핵소추도 아니고 파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정치적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면은 헌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도 바꿔야 됩니다. 국어사전도 바꿔야 되고요. 나무위키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전을 백과사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정치적 탄핵인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한동훈이가 말이죠. 바로 이거 불법이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내란을 자백했다, 국회 가서 민주당과 손잡고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탄핵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모스탄 대사가 이제 어떻게 활동할지가 우리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을까? 저는 말이죠. 각종 언론, 좌파 언론, 그리고 워낙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질 수밖에 없는 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써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정광훈 목사 그리고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분열하지 말고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자, 모스탄 대사 발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벌이는 쿠데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